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여파가 세계 경기 침체 조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 다우지수가 2만 선으로 회복이 되고 또 유가도 폭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19일 전날보다 0.95% 상승한 2087.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급반등과 미국 연준의 한국 등 9개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낙폭을 줄여서 상승 반전하면서 하루 만에 2만 선을 회복한 건데요. 최근 유가 폭락을 몰고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상 경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전날 24%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23% 폭등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에 대해서는 백악관 차원의 외교적 압박,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 경쟁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달러화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중앙은행과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조 원,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조 원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란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상대국 통화가 부족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이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달러화 가치가 뛰면서 일부 국가의 은행 또는 기업들이 달러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 일부 국가에서 외화자금 시장 경색으로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준 미국 금융사 또는 이곳에 공급망을 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네, 경제 소식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이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세계적인 좋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놓고 굉장히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최근에 또 일본에서 보니까 조금씩 이 방식을 또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참 속된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얍삽하죠. 예. 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니가타시가 지난 1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서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19일에 기존 방식으로는 발열 등 일정한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체 채취 및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 가토 후생 노동상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없느냐는 의원 질의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감염 확산 방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NHK 방송도 한국에서는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자동차 창문을 통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되는 등 전국 600곳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하루 약 12,000건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사실 검사 자체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자존심 싸움을 할 때도 아니고 정치적인 고민을 할 때도 아닌데, 그렇죠. 과연 국민들의 안위를 지금 진정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일본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말레이시아 소식인데요. 국민들이 이 정부 통제에 잘 따르지를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아마 이제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부 통제에 잘 따르는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도 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 총리가 TV 연설을 통해서 2주 동안 제발 그냥 집에 있어 달라면서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아무 데도 가지 말아야 코로나19 확산을 피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면서 휴가를 보내라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방부 수석 장관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동 제한 명령 준수율이 60-70%에 불과할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다국민의 해외여행 금지 등 이동 제한을 명령을 했고요. 종교, 스포츠, 문화 활동을 포함한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정부 기관과 개인 소유 사업장을 모두 폐쇄를 했고요. 식당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고 호텔들은 새로운 투숙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강도 높은 통제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 제한 조치 첫날 현지 언론에는 공원을 돌아다니는 시민들과 식당에 3, 4, 5 모여있는 모습도 고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 등이 속속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자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동 제한 명령 위반 시 벌금 또는 최대 징역 2년에서 5년형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히딘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동 제한 조치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과연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이 통제에 제대로 따라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이 미국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환자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에 3,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비자 업무를 중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30일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의료 역량의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의료시술과 치과 치료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완성차 빅3는 미국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고요. 이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모든 카지노와 도박장을 30일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사실 약 100년 전 네바다주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된 이래 카지노가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네바다주의 카지노 호텔 관광산업 규모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6조 2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하루 사이에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에서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와 가게는 직원의 절반 이하만 출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1,000병상 규모의 병원선을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미 해군에 떠다니는 대형 병원이 USNS 컴포트가 뉴욕항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10개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8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도 현지 시각 18일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집 안에만 머물러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워싱턴주 킹 카운티는 축구장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원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200개의 병상을 마련한 상태고요. 네. 캔자스주에서는 모든 공립과 사립 초중고교에 여름방학 전까지 문을 닫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현재 4,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세계 경제 침체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2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고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긴급 조정 회의를 주재한 후 1,000억 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출을 제한하지 말 것을 지시를 했고요. 또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신용지급금 상환을 3개월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매업과 쇼핑업, 철강업, 자동차업, 물류업, 섬유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회보장보험료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6개월간 중단했는데요. 이 3개월간 국내 항공노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8%에서 1%로 감면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스탄불과 앙카라 내 65세 이상 시민에게 천연 소독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와 향수를 배포하겠다. 이런 지원책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와 통하는 육상 국경 검문소를 폐쇄했고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일주일, 대학교는 3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의 집단 예배도 모두 다 중단된 상태고요. 카페와 극장, 공연장, 예식장, 그리고 스포츠시설, 술집, 나이트클럽, 도서관, 박물관 등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도 모두 다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네팔 학교에서 요가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네팔 정부는 지난 1월에 요가를 수학, 네팔어, 과학 같은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네팔의 4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요가와 함께 요가의 역사라든지 아유르베다, 이게 인도의 고대 의학을 의미하거든요. 이 네. 부분 그리고 자연요법 등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 요가 발생지로 알려진 곳은 인도인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일부 대학교와 공립학교에서만 요가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인도는 국가가 지정한 정규 과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팔이 유일하게 요가를 필수 정규 과목으로 지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네팔에서는 힌두교도가 81%로 가장 많고 무슬림의 비중은 4%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이 힌두교의 뿌리를 오래 두고 있는 요가의 경우 소수인 무슬림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칫 힌두 민족주의를 좀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네팔 당국은 고학년 학생들에게 요가 과목 필수 아니다. 그리고 요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한 것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여당인 네팔 공산당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교육과정 개발원의 가네시 바타라이 원장도 요가 수업은 다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 동작에 대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